우리나라 정부에서 유럽에 그 마스크를 입양을 보낸 우리나라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세계적인 입양 보내는 나라였거든요. 입양을 보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마스크 같은 것을 방역용품을 보낸다라고 그런 기사가 났어요. 참 신기한 기사다. 방역용품을 마스크를 입양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써놓고 뭐라고 쓰겠어요? 거기다가 미안합니다 하기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그 마스크를 보낸다는 것에 댓글들을 보니까 전부 다 감동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입양에 좀 많이 아직도 낯설어하고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 21세기가 넘어가는데 또 인구 부족 때문에 인구 감소가 4개월째 지금 마이너스 돼가고 있거든요. 지난달 돌아가신 분이 4만 5천 명인가? 2만 5천 명인가 4만 5천 명 돌아가시고 태어난 사람은 4만 3천 명, 이렇게 2천 명 넘게 이렇게 그 인구가 계속 달마다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인구는 줄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구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이제 노령화 사회, 연세가 많은 사람은 비교적 굉장히 많고 젊은 사람은 적고 인구는 줄을 수 있지, 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인구 불균형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죠. 꼭 인구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입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포용적으로 입양을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요. 입양을 하면 거의 모든 교육비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입양을 하는 집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도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고요. 입양이 보편화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입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양을 받은 아이도 우리 엄마 아빠 아닌 거 일찍부터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차별을 그렇게 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회가 굉장히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너무 그런 부분은 아직 민주화되지 못했다. 아직 시민들의 의식이 내 자식이 아니면 내 핏줄이 아니면 이걸 좀 너무 아직도 민족주의, 혈족주의 이런 것에 많이 머물러 있고 또 이렇게 아이를 한 명 키우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기쁨이나 어떤 환희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스트레스나 비용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너무 커서 그런지 입양을 결정해서 키우는 사람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키웠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 입양 문화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안 돼서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진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이렇게 또 우리나라 마스크가 또 세계 최고잖아. 유럽에는 또 마스크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고맙고 보내주는 정부에서 왜 그런 결정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사람들이 우리나라 참 잘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나라들 우선적으로 이 방역 용품을 보낸다라는 그런 기사도 또 났었어요. 그 기사와 함께 이번 이제 기사는 참 누가 뭐래도 이거는 정부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동시에 베트남에서 자꾸 이제 그런 시위가 기사로 자꾸 올라와요.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에 참전했는데 베트남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 요구를 지금 한 번씩 이렇게 기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가 해결해야 될 문제냐면 이 사람에게 양보하고 잘해주고 양보를 타협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타협을 할 것인가. 한번 양보하면 그래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슬람 속담을 얘기해 줬잖아요. 한번 양보를 하면 나중에는 계속 양보하다가 집까지 양보하고 나중엔 처자식까지 양보한다. 그런 그런 괴담 아닌 속담, 뭐 속담인지 괴담인지. 그래서 이렇게 그 일부 이슬람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른대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뭘 요구하면 그냥 죽여버리거나 아예 뭐 그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거나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죠.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한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적이 없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정복전을 벌여도 아마 위안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도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전쟁이 나오면 다 이성이 돌아가 버리고 또 피식민지 그러니까 거기서 정복한 그 사람들을 거의 노예처럼 다루게 되고 거기서 착출해가지고 누구는 군사로 쓰고 누구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여성 위안부로도 쓰고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우리가 정복당하면 그렇게 될 수가 우리가 정복을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기가 쉽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하고 일본에서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보상할 건 보상하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끝까지 계속 이제 징용 같은 게 없었다. 뭐 이렇게 자원한 거다. 위안부를 누가 자원을 하고 징용을 누가 이렇게 자원을 하고 하겠어요. 뭐다 끌려간 거 다 아는데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도 징용이나 이런 그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이렇게 심하게 그냥 덮어두는 것까지는 그래 뭐 그냥 덮어놓는 것도 사실 안 되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이제 문제 삼아서 징용 문제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이제 그 무역 분쟁 생기는 것도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것도 징용 문제, 징용 재판이 우리나라가 이제 승소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재판을 내리기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일본이.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그 기업들은 배상해줄 용의가 있다라고 그랬어.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아베 정부에서 그런 일 없다. 징용이라는 거 없다 해가지고 그러더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게 수출 안 한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나. 그럴 때 항상 비교되는 나라가 있죠. 독일이 비교가 되죠. 독일은 이제 일찍부터 전쟁 뭐지? 전쟁에 깊이 관여해서 피해를 준 군인들을 뭐라 그래? 전범 맞아요. 전범 이 사람들을 일찍부터 처분을 했고 심하면 사형하고 무기징역 때리고 벌써 정리가 거의 다 끝났어요. 전범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전범 문제 전혀 해결 안 됐거든요. 오히려 전범인 사람을 신사에다 모시고 거기 입에 모시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런다는 이제 일본 이 아베나 아니면 그 장관들이
이 신사에 가서 참배한다라는 것이 이 참배할 때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전범인 사람을 위패에 아직도 그대로 모셔놓고 그 사람들에게 절하러 가는 거거든요. 명절 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독일 같은 때는 전범들을 일찌감치 다 해결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그, 그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도 사회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독일은 일찌감치 전범을 다 해결을 했고, 그 이후에도 한 번씩 발견되는 전범들을 다 이제 또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처벌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총리가 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제 묘역에 가서 참여한다, 죄송하다, 뭐 맨날 그 보상할 거 다 해놓고 또 총리가 당선될 때마다 다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뭐 그 문제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계속 했거든요. 보면 이 참 자세가 참 달라요. 보면 일본의 자세하고 독일의 자세하고 음, 근데 일본은 잘 되다가 지금 20년, 30년 대 저성장이 뭐 이렇게 계속 되고 그래도 아직도 경제 대국이에요. 독일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이제 지고 나서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아주 고속 성장을 해서 지금 세계 경제 4위에 해당이 될 만큼 굉장히 큰 대국이 됐어요. 뭐 대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독일이 훨씬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후에도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다 붙어 있잖아요, 보면. 근데 나쁘게 지내지 않잖아. 유로를 주도하는 것은 독일이 주도한다고요. 프랑스도 같이 주도를 하긴 해도 독일, 프랑스가 제일 유로를 주도하긴 해도 독일이 워낙 경제력이 좋으니까 독일이 거의 주도해 나갈 만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독일이 주도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화합이 서로 싸우거나 갈등이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 아직 뭐 지금 유로는 지금 이제 저성장에 빠질 우려가 지금 커가지고 좀 답답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면 참 그래 우리 동북아 삼국도 그래 보면 이게 동북아 삼국도 같이 뭉쳐서 잘 되면 좋을 텐데 일본에서 자꾸 저렇게 삑사리 우리한테만 사과 안 하는 게 아니고 중국한테도 사과 우리한테도 가진 만행을 벌였지만 중국에 가서 그 난징 30만 명 대학살 뭐 그 대학살의 정도로 우리나라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게 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중국인들을 학살들을 엄청나게 해댔어요. 보면 그러면 그 학살들이 증거가 남아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 가서도 이제 아베 총리가 가서 난징에 가서 이렇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징용이라든지 위안부라든지 미안하다 하고 탑이라도 하나 세워주고 보상 얼마씩 해주고 그 부자 나라에서 보상해준 그 얼마나 큰 부담이라고 그것도 안 해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랑 잘 뭉쳐서 잘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자꾸 저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근성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만화를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 영화를 봐도 애니메이션을 봐도 굉장히 이렇게 유아적인 어린이 청소년 틱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성숙되지 않은 시민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일본인들이 이걸 보진 않겠지. 그래 이제 그 그래서 아까 이슬람의 격언처럼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인가? 우리는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과거 일부 정권에서는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부 정권에서는 뭐 4.3 사건이라든지 보도연맹이라든지 광주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입 뚜껑끗 못하게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4.3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서 탑을 만들고 참여를 하고 정부에서 사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미안하다는 하고 또 이렇게 광주는 벌써 이제 옛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다 이제 해결이 많이 돼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들은 소문들은 많잖아. 나는 베트남 참전을 안 했지만 또 우리 뭐 부친께서 뭐 거기 가서 무슨 참전 용사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벌써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 가서 뭘 벌였다라는 것을 간헐적으로 조금씩 들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몰라도 여러분들도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거 못지않은 미군이 또 우리나라에게 한 거 못지않은 그런 것을 그 베트남에 가서 했다라고 다들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를 내주면 또 다른 요구가 있겠지. 하나를 내주면 또 다른 요구가 있겠지. 이런 또 다른 요구에 대해서 겁내하기보다는 그래도 또 다른 요구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또 들어주고 또 다른 요구가 있으면 또 들어주고 나중에 집하고 처자식까지 이렇게 뺏어가진 않아요. 그게 아주 그것까지 뺏기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지. 독일을 예를 들어서 하면 되잖아. 독일은 그렇게 해서 성장한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전범 죄를 다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성장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 되길 바라고요. 또 개인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인정을 하고 나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이제 법이라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면 바로 벌금 때리고 벌금 맞거나 바로 감옥 가거나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치인들 뭐 하는 거 보면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보고 무조건 꼬리부터 자르고 보고 막 이렇게 그 무조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이렇게 이게 사회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법적인 처벌하고 또 다르게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는 미안하다 고맙다 그래 뭐 알았어 이렇게 해줄게 난 널 소중하게 생각해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또 내주고 또 내줄 거 있으면 또 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닐까. 그것이 또 자기 지혜의 성장, 나를 또 성장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뻗팅기고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너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갈등하면 스스로도 힘들거든요. 누구랑 갈등하면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너무 괴로워요. 갈등하는 것이. 갈등을 안 하고 그래 뭐 할 만큼 하세요. 그래 할 만큼 하세요. 할 만큼 하세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 하면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서로에게 모두가 화합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철이 든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군가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고요. 어떤 실수든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 실수가 기간이 오래 가든 짧게 가든 짧게 가면 좋겠죠. 근데 오래 갈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실수나 뭐 이렇게 잘못 이런 것들을 있다고 막 지적하고 막 뭐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쉽사리 고쳐지거나 쉽사리 없어지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 누군가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하면 그래 이번엔 뭐 네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덮어주고 뭐 그렇구나 하고 또 덮어주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다 공유가 돼서 그 사람도 잘못을 그치고 실수도 그치고 나도 역시 나 자신이 잘못할 때도 물론 내가 나 자신에게 철저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죄의식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다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언젠가는 다 좋은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이제 초파일 참, 어, 아마 이런 초파일은 다시는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초파일 못 봤을 거예요. 뭐 전쟁을 겪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시는 이런 초파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행히 윤 4월 초파일이 있어서 우리 은사 스님이 이제 진짜 생일이 윤 4월 초파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초파일 날 맨날 생일을 하죠. 초파일. 낮에는 부처님 이제 초파일 막 잔치하고 저녁에는 저녁 8시쯤에 가가지고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번엔 부처님이 우리 은사 스님처럼 이제 맨날 이제 진날짜에 찾아 드시다가 이제 윤달에 찾아 드시죠. 그래도 내일은 그래도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못해도 우리끼리라도 부처님 생신 또 탄신 또 축하드리고 또 윤달에 또 축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